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산업에 대한 시각들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님 모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통신사 이야기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통신사들 이제 3사 실적들이 모두 발표가 됐는데 SK텔레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영업 수익 같은 경우 4조 3,720억 원, YOY 2.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4,94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11.2%를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무선 사업부 매출이 굉장히 견조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 관광이 늘면서 이제 로밍 사업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G 가입자 수가 전체 3사 합쳐서 거의 3천만 명에 육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SK텔레콤 5G 가입자 수 1,400만 명 기록을 하면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잘 나온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진을 유지를 한 점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브로드밴드 매출 역시 1조 620억 원으로 YOY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유선 사업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사업부가 바로 데이터 센터 IDC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460억 원, YOY 2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올 2분기에 분당 2센터가 추가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IDC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 역시나 340억 원, YOY 21% 증가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4Q에 시작한 AICC 사업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출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상당히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5G 가입자도 뭐 신규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좀 가져갔네요. 네, SK텔레콤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조금 살펴봤는데 최근에 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네, 요즘 사실 통신사한테 더 중요한 건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5G라는 우리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킬러 콘텐츠가 아직도 부재하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사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등 통신사로서 AI, 메타버스, UAM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의 특징적인 점은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라는 플랫폼에 이프홈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저희 싸이월드 같은 느낌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나만의 어떤 집이 있고 그 집을 꾸미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소통도 하고 뭐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새롭게 런칭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저희가 과거에 막 도토리로 저희 싸이월드 많이 꾸몄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다른 이용자들하고의 거래 같은 것들이 이 이프홈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새롭게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메타버스에서 수익화를 실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요즘 SK텔레콤이 T우주라는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독 서비스 파트너사가 현재 95개까지 확대가 됐고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과의 제휴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 역시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음성 비서 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런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사업 쪽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향후에 통신 3사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신사업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익화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통신사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KT는 이번에 실적이 어땠나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쵸, 상황이죠. 네. CEO가 부재하다 보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은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를 했는데요. 네. 뭐 별도 기준 영업수익 4조 6,190억 원, YOY 0.2%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KT 클라우드가 지난 2Q에 분사했기 때문에 KT 클라우드 매출을 제외하면 YOY 2%로 견조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역시 이제 무선 사업부에서 5G 가입자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고 로밍 사업 매출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지난해 1Q 때 일회성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랬군요. 네. 영업이익이 감소한 효과가 좀 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해 마포 솔루션 센터 매각 수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Q 이번에 이제 단말 평가 손실 환입이 260억 가량 포함이 되면서 네.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이번에 일회성 비용 발생한 걸로는 작년 7월에 저희가 CJ 티빙하고 KT의 네. 시즌이 합병을 했었는데 네. 그때 발생한 주식 비용을 이번에 영업의 손익에서 인식을 하면서 또 그렇군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KT는 CEO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EO 인사가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환원 정책도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 통신사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의 메리트가 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CEO 인사가 빨리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CEO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월에 1차 네. 주총을 열어서 사회이사를 먼저 선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이사들을 통해서 7월 말까지는 CEO를 확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EO 인사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CEO 인사 문제 때문에 네.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5월 달에 MSCI 편입이 확정이 맞아요. 된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주가가 좀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MSCI 편입은 5월 말에 확정이 그러니까 네. 편입이 실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그런 호재성인 부분이랑 네. CEO 리스크랑 두 가지를 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약간 관망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MSCI 편입 효과는 이제 일시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CEO 리스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이제 SK텔레콤은 신사업들을 참 잘 펼치고 있던데 KT는 뭐 따로 진행하는 신사업은 없나요? KT 역시 신사업은 사실 다 잘 진행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KT가 저희 그 국내에서 초거대 AI를 보유하고 네.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역시 지니버스라는 KT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사실은 작년에 이제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가 저희 KT에서 만든 컨텐츠였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사업도 굉장히 강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가 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지금은 CEO 부재 리스크 네.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빛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KT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 실적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역시나 매출은 좋았으나 네. 이제 수익단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조 5,413억 원, YOY 3.9%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이 2,62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7.3%를 기록을 해서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사실 마찬가지로 유무선 사업은 견조했지만 이번에 3사 특징적인 점이 기업 인프라 매출이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우리 핸드폰으로 매일 들어오는 스팸 문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네. 그 스팸 문자에서 발생하던 기업용 문자 MMS 매출이
많이 나빠졌어요. 아,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 매출에 조금 타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기업 인프라 매출과 IDC 매출이 IDC 매출 같은 경우는 766억 원, YOY 20% 증가를 하면서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LGU 플러스 실적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영업이익 예상을 하회한 이유가 저희 연초에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전체 이용자들한테 유심칩 교체를 진행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260억 원 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 예상을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회성적인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기업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3사 대비해서 다른 타사 대비해서는 조금 신사업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확충되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만회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LG U 플러스는 저희 요즘 차량에 들어가는 네네. 통신회선 작년에 현대기아차와 단독으로 이제 납품 계약이 완료가 돼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신차 같은 경우에는 다 LGU 플러스 통신망이 연결이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IoT 쪽, 이렇게 스마트 모빌리티 혹은 이제 LG 그룹사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통신망, 특화망 같은 것들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통신사별로도 신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수익 모델을 좀 발굴해내는 것 같은데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통신주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초에 통신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책 리스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통신 3사 모두 중간요금제를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요금제는 지금 5월, 6월, 7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 발표한 중간요금제의 특징은 청년요금제와 시니어요금제가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 거의 20개가 넘는, 거의 30개에 달하는 요금제가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중간요금제가 출시가 되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알프가 낮아지는 점을 우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번에 중간요금제가 5월, 6월, 7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EQ 실적에서 알프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알뜰폰 비즈니스 사업자가 네. 이제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뜰폰 사업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라이선스가 추가가 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3사 알뜰폰 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도 좀 언론에서 언급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알뜰폰 사업자가 알뜰폰에 진출하더라도 통신망은 이 3사망을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 진출 자체가 실적에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진 않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SK텔레콤마저 28GHz 이 중대역 주파수가 라이선스가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KT와 LG 플러스는 이미 취소가 됐었고 이제 SK텔레콤도 28GHz 중대역망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8GHz를 비롯한 이제 5G의 중대역 주파수를 특화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를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네네.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들 언급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이제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동통신 비즈니스에 진출한다는 것이 워낙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8GHz를 비롯한 이제 중대역대 주파수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슈머용 통신망이 아니라 네. 좀 특화망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단에서 뭐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기 때문에 그렇게 산업 특화적으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스크들 일단 점검을 해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치명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는 통신주 토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현재 SK텔레콤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이번에 실적도 견조하게 잘 나왔고 역시나 2분기에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SK텔레콤한테 지금 남아있는 호재가 올해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배당을 시작을 하고 네. 하나금융지주 지분으로부터 배당금이 오기 때문에 1,700억 원 이상의 지금 재원이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재원을 배당하기보다는 이제 자사주 매입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서 비롯되는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토픽은 SK텔레콤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추가적인 기대감까지 함께 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상장사들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한 반토막 정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이 현실과 기대감 사이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